근데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뼈, 인대, 뭐 관절, 뼈의 끝과 끝이 관절이죠. 그리고 그게 만나는 지점을 관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육,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마주치면 아프니까 어떤 점액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활액낭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경. 왜냐면은 어디가 고장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저희 어머니가 좌골신경통 앓은 이유도 골반이 안 좋으니까 앓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 어깨 구조표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뼈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뼈. 쇄골이라 부르는 빗장뼈입니다. 왜 쇄골이라 부르는 빗장뼈가 가장 중요할까요? 무게중심을 제가 정해요. 그러니까 쇄골뼈가 어떤지 한번 만져봐. 내 쇄골뼈. 없어? 해주세요. 네, 저는 쇄골뼈가 이렇게 생겼네요. 저 예전에 쇄골뼈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건 목이 안으로 들어간 거, 목이 짧았었어요. 근데 건강해진 목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도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나오면서 얘가 옆으로 좀 펴졌죠. 그러면은 우리 왜 만화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쇄골뼈 이렇게 그리죠? 이게 정상이에요. 쇄골뼈 이런 모양이잖아. 그쵸?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돼. 목이 자꾸 들어가고.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봤죠? 저희가? 뒤가 이렇게 나온다. 그쵸? 뒤가 자꾸 솟게 되면서 쇄골뼈 안으로 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어떨수록 좋다? 길수록 좋다는 거죠. 목이 길어야 돼. 목이 길어서 예뻐야 돼. 목 예쁘잖아. 그쵸? 그리고 쇄골뼈도 일자로 변했어. 나이 제일 많은데, 그치? 아무도 몰랐는데. 말을 안 하면 나이를 몰라. 20대인 줄 알아. 그죠? 쇄골뼈가 한 번도 일자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 어깨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쇄골을 만졌을 때, 쇄골이, 이거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뼈를 발라. 내 뼈를 발랐는데 내 뼈가 몇 센치일까? 쇄골뼈가. 몇 센치일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 이 사진상으로? 얘가 지금 보통 사람은 요만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한 4분의 1 축소라고 얘는 얼마나 될까? 손가락 하나? 0.5cm래요. 엄청 얇은 뼈죠? 그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이거 모나미 볼펜보다 이 얇다고. 이런 뼈예요, 이런 뼈. 그쵸? 아니 뭐 그렇다고 내 뼈를 굳이 꺼내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뼈가 얇은데 내가 만질 때 얇아 안 얇아? 안 얇아. 그럼 다 뭐겠어? 아, 뜯고 있다는 높이면. 높이면 그쵸? 그러면 쇄골뼈가 얄쌍하니 물 담게 생긴 언니들이 건강하고 예쁜 언니들이겠죠? 부럽죠? 네, 예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열심히 바르고 관리해야지. 옛날엔 했던 것 같은데. 언젠지 기억이 안 나. 과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예뻐야 될 뼈는 빗장뼈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주머니들이 겹겹이 존재하죠? 자, 여기서 문제. 우리 몸에 물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물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떠봐요. 썩을 수 있죠? 그쵸? 물이 교체가 안 될 때. 썩죠? 그쵸? 고인물 썩잖아요. 그쵸? 맞아. 똑같아요.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썩는 거지. 물을 먹어야 되지. 이 휴대때가 수분 화장품인 이유가 있네요. 그쵸?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배출을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휴대때 활용하셔서 관리하시다 보면요. 그런 이런 신기하다. 왜 스쳐 지나가는데 안 아프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어디다 이렇게 글씨 쓰시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물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깨가 유난히 아파. 근데 원인을 못 찾아. 뭘 해도 못 찾아.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어깨뼈가 봉우리다 하는데 이쪽에 있는 유지 인대들 있죠? 이 인대들의 문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깨가 앞으로도 커질 수 있고 옆으로도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옆으로 커지면 팔이 그냥 아파요. 근데 앞뒤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리듯이 아파요. 애리듯이 아프다. 그래서 어깨 자체가 이렇게 볼륨이 커지는 것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이나 나쁘지만 이렇게 커지는 건 이렇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짧게 하면 낫죠. 근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몸 안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 앞뒤가 얇고 팔이 그냥 길면 얘를 등이든 팔이든 풀어서 줄여주면 돼요. 간격을, 노폐물 간격을. 근데 여기가 이만하면 제일 힘든 거야. 여기 사장님. 제일 힘들어. 여기가 뽕이 한 5개 붙었어. 이제 뽕이 좀 내려가고 있어서 오늘 제가 이거 1시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 1시간 못해요.
죽을 뻔했어. 아니 우리 침대에서 그냥 이러고 1시간 누워있는 게 힘든가? 네. 그렇대요. 만세하고 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거 하면은 허리가 시원해요. 근데 이거 안 되시는 분이 대부분요 이 옆구리 근육, 그 다음에 골반 윗근육, 여기 뒤에 윗근육, 그 다음에 대둔근까지 잘못하면 종아리 근육이 다 먹으신 분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쪽 살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개인 거 공개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 얼굴 안 나와요. 아, 그렇지. 네. 어깨의 전입니다. 어깨 관절을 포함한 전체 관절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죠? 자, 얘는 어깨예요, 목이에요? 목이에요, 목. 어깨는 이거예요, 이 관절. 아셨죠? 왜냐면 이 두개골을 받치고 있는 경추, 이 경추의 받침대가 되고 있는 거. 그쵸? 이게 목이에요. 그래서 의학용어로 이렇게 니은자를 목이라고 나누고, 숄더, 요거예요, 요거.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어깨가 아프면 목이 아픈 거야, 원래는. 목이 아파요. 자, 다 이러잖아. 그쵸? 근데 이럴 때 아프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인대 손상, 근육 파열, 근막 통증, 근육과 인대 사이는 활액락에 영향을 받는다. 얘네들의 뭐가 생긴다? 염증, 팽창, 신경 누림, 신경 손상. 그쵸?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게 있어요. 고주파, 저주파 이런 파장 기구들 있죠. 파장, 파동 기구들로 여기를 지나갈 때 뜨겁고 아프고 애리고 찌릿거리고 전기가 엄청나게 흘러. 이거는 뭐예요? 염증이에요. 안에 물이 많다는 거야. 이 살이 썩으면 염증.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지나갔을 때 그냥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뭔가 전기가 잘 흐른다 생각하시면 그거는 아니 염증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네. 근데 두 번째, 들썩여. 그런 전기들을 저희가 파장을 쐈는데 들썩여. 우리 왜 정형외과에서 막 들썩이잖아요. 움찔움찔.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 EMS 기능처럼 이렇게 움찔움찔해. 그건 뭐겠어요? 눌림 현상인 거죠. 눌림 현상. 눌림, 팽창. 이걸로 해서 소세지처럼 이렇게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내가 보냈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갑자기 수축 현상이나 팽창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육의 모양이 자꾸 겉에서 봤을 때 움직이는 거죠. 재밌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풀어지죠. 왜냐면 계속 소통으로 해서 뚫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기기구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쓰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에요. 당장 아파 죽겠는데 뭐든 도움되면 좋잖아요. 그쵸? 그럼 원인 질병 한번 보자고요. 관절 퇴행성 질환, 관절염, 인대 손상, 근육 파열, 근막, 통증 증후군, 활액낭의 염증, 팽창, 신경 누림 손상, 경부 후 관절, 추간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상이 오거나 경추 신경근 이상들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용어들인데 결과적으로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병명으로 알아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 여기에서 많은 알아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제일 많이 경험하시는 것들이 석회, 그쵸? 그리고 오십경. 아직 50대 안 됐잖아. 우리 다 19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 일은 아니지만 이런 거. 근데 50경 관리 저희 다음 주에 실비 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고요. 여기에서 견봉, 쇄골, 관절 질환. 요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러니까 치료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범위는 아니에요. 저런 부분들은 얼른 병원 보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석회 끼고 이런 거는 저희가 가능해요. 왜냐면 순환으로 인해서 저 그건 가능하고, 왜냐면 들어갔잖아. 그럼 나올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단지 애들이 양이 많거나 수분이 없어 못 나오는 거니까 물청을 해주면 되죠. 뭐 윤활, 낭염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견봉, 쇄골, 제가 아까 말했죠. 여기가 약해서 얘가 뚫고 나가는 경우 있다고. 그쵸? 그 폐렴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건염. 회전근개가 파열됐어. 그럼 병원 가야지. 그쵸?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회복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근개 한번 살펴볼게요. 보이시죠? 회전근개. 이게 저렇게 되면 병원 가야 돼. 이해되죠? 근데 저렇게 되면 뭐가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돼? 맞아. 움직이지 못해요. 팔 자체를. 오른쪽엔 좀 뭐도 안 돼. 근데 파열 정도는 아니고 약간 늘어졌어. 그러면 뭐는데? 이건 돼. 근데 뭐가 안 돼? 이거 할 때 안 돼. 이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건이라고 하잖아요. 힘줄.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주변에 뭐가 꼈어? 석회가 꼈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석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덩이는 아니고 가루예요. 막상 저거를 딱 갈라서 꺼내보니까 진흙이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세요. 혈관 안에 끼든 뭐 근육 안에 끼든 뭐가 꼈어. 그럼 지나가지 못하죠. 엄청 아프겠죠.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통제 먹고 저거는 그래도 잦아드는 통증이긴 한데 그래도 아프죠. 근데 저것들이 들어갔다면 나올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희가 저런 거는 이거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손님 받으시는 거 저는 추천. 그리고 석회와 건염의 통증 유형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석회와 건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낮엔 덜 아파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 잠잘 때는 소통이 어때요? 확 떨어지죠. 속도가. 몸의 순환 속도가 평소보다 절반 이상 떨어져요. 그래야 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저기를 더 못 지나가니까 더 아픈 거예요. 낮에는 근데 움직이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뭔가를 하잖아요. 생체 리듬 자체가 다르죠. 팔이 쿡쿡 쑤시고 칼로 찌르는 거,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는 증상, 팔을 앞이나 옆으로 들어올리기 힘들. 근데 팔을 앞이나 옆으로 들어오기 힘들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보다는 그 전 단계가 저희한테 좀 많이 오세요. 밑에 보면 맨 밑에 보여요. 석회와 건염은 한의학에서 뭔 질환이래요? 오비질환. 오비가 이거예요. 금비, 피비, 골비, 맥비, 육비. 이거는 심각하신 분들이고요. 대부분 그냥 막 뜨거워, 그 자리가 아파, 이 정도 돼서 병원 가시는 거거든요. 뭐 이게 다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심각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그래도 보자고요. 금비, 근육 경련, 피비, 피부 감각, 마비, 소실, 골비, 뼛속이 시림, 맥비, 뜨거운 느낌, 저림. 대부분 맥비 증상 때문에 많이 가세요. 나중에 이거 이후에 이제 골비처럼 뼛속이 시리다고 하시는 거고요. 육비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힘들겠죠, 진짜. 그리고 상완 이두근, 넘겨드릴까요? 네, 잠깐만. 네. 그리고 상완 이두근, 뭐 이탈, 파열, 건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왜 얘기해 드리냐면, 이 팔꿈치 위에 팔뚝이라고 하는 상완 있죠? 얘네들은 아파요, 잘 안 아파요? 평생가에 아플 일이 별로 없는 애예요. 왜 그러냐면 신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돼지 앞다리살, 뒷다리살 타봤죠? 다 살이죠. 다 살이에요. 그쵸? 정 가운데로 신경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함께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다 살이라 얘는 살땡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플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플 정도면 어깨가 다 먹은 거예요. 이 설명을 하려고 제가 여기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관절염, 이게 이제 50견 질환. 이게 50대에서 많이 일어나서 50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식 명칭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낭염이에요. 근데 관절낭염이라고 하니까 여기 염증이 있구나. 그리고 관절낭이라고 하면 물이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물이 썩은 염증이나 이런 질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 안에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깨를 이렇게 만졌을 때 자기 어깨 여기가 부들부들해야 돼. 근데 여기가 부들부들하지 않고 딱딱하신 분들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요 조절이잖아요. 그쵸? 내가 만졌는데 내가 손을 대면 아픈 정도다. 내가 꾹꾹 눌렀을 때 아픈 정도다. 근데 여기가 막 이만하다. 저는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없는 거지. 50견 환자가 아닌 거지. 근데 여기가 이만해. 막 커다래. 3cm, 5cm 잡혀. 이런 거의 굳은 거예요. 굳으니까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하니까 거기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해지거든요. 그 경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 결국에는 여기가 더 커지니까 이 할 때마다 여기 우두구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50견이야. 어딜 풀어줘야 돼요? 팔을 못 들어. 가슴. 가슴? 어깨? 제일 먼저 풀어줘야 될 거예요. 어? 가슴? 가슴 뭘까? 네. 자, 반사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오른발이 아팠을 때, 그러니까 발현이 오른발에서 됐어. 근데 왜 왼발을 왜 튼다고요? 많이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여기서 굳었어. 그럼 어디를 많이 쓸까요? 그렇죠. 원래는 등부터 풀어나가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전신 관리를 하면 등은 만져지지만 제가 앞에서 누웠을 때 등이 못 만져지기 때문에 그냥 제품을 저는 목 뒤에 이렇게 발라만 줘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겨드랑이에 발라만 줍니다. 50견을 뒤에서만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앞에서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양쪽 옆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커졌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가슴 이 윗부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슴이 있고 유방이 있고 대흉근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만져보시면 눕혀놓으면 거기가 푹 들어간 게 보여. 건강한 사람은 안 건강하면 안 보이겠지. 근데 건드려 보면 알아요. 시작점이 딱 만져져요. 이 시작점들을 다 건드려줘야지. 왜냐면 얘가 문제가 생겼다면 주변 근육들을 편안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50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0견 있는 곳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을 다 건드려주는 거예요. 어깨가 점점 어떻게 된다? 굳어간다.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여기서 3개 이상이면 50견. 자, 이제 시작할게요. 어깨가 아파 잠에서 깨어난다. 어깨를 쓰지 않아도 아프다. 3번. 팔을 들어 올릴 때 뻐근한 느낌이 삐끗한 느낌이 들면서 아프다. 팔을 뒤로 젖힐 때 삐끗한 느낌이 든다. 샤워할 때 목 뒤나 어깨를 씻기 힘들다. 6번. 혼자서는 지퍼나 단추를 채우지 못한다. 7번. 옷을 입거나 벗기 힘들다. 8번. 선반 위로 손을 뻗기 힘들다. 9번. 멀리 있는 반찬을 집기 힘들다. 그 다음 10번. 통증이 있다 없다 반복하면서 점점 더 심해진다. 11번. 통증이 어깨에서 내려오다 손까지 아픈 것 같다. 이게 3년 전에 저였어요. 2019년. 그때가 제가 몸무게가 덜 나갔거든요. 이 증상이 있었어. 어깨가 이만큼 만져져. 지금은 이제 제가 맨날 푸니까 다 없어졌죠. 노폐물이 나가면 이런 질병도 없어져요. 세계 이상인 사람 안 물어볼게요. 나 알겠어 누군지. 근데 50견 치료 시에 병원에서도 얼마나 걸리게요? 병원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샵에 와서 10회 받고 낫게 해달라는 게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죠? 손님하고 상담 잘 하셔야 돼요. 병원에서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 한 3개월 치료 받아버려. 그럼 저희도 3개월 정도 해보시고 나서 몸이 어떠신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돼요. 처음에 붓는 단계가 있어요. 경직이 너무 심해 통증이 극심하다가 우리 이제 50견 환자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안 아픈데? 단지 팔을 못 올려. 그럼 안 아프고 팔을 못 올리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자기 팔은 못 올리지만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왜 안 아픈 걸까요? 왜 안 아파요? 아픈 이유. 썩을 때 아파요. 썩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저기 붓기 시작하면서 열과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 상태일 때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 아파요? 안 아파져요. 지나가면. 그리고 다시 또 썩어요. 또 아파요. 열도 나고 또 염증이 생기죠? 다시 아스팔트 덮듯이 또 치료받으면서 덮이잖아요. 또 괜찮아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3개월, 6개월이 가면서 아예 어떻게 된대요? 강직이 온대요. 통증이 없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고 아예 팔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더 붓는다. 그리고 나서 치료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더 굳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통증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나아요.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하는 단계와 낫기 시작하는 단계가 똑같다고 보시고 설명을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손님이 병원에서 얼마나 걸린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걸려. 그럼 저희도 6개월에서 1년 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관절낭염이 이제 오는데 어깨 관절염, 관절낭염, 관절 주변에 어떤 활액낭염 여러 가지 오거든요. 근데 관절이 여기가 크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부위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관절염이 오는 게요. 단순히 관절이 아프다, 어깨가 아파서 온다? 나는 가정주부인데 별거 안 하고 뭐 힘든 일도 안 하는데 왜 올까요?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디프테로병이라고 손이 이렇게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추간판, 돌출이라든지 이런 관련 질환, 뇌출혈, 암 등 이런 걸로 인해서도 어깨 질병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어깨를 나쁘면 반대로 이런 질병들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다. 그렇죠? 진짜 어깨 관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저희는 샵에서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어깨 관리거든요. 그리고 어깨 관리 10회 받고 나서 전신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 관리 와도 전신 관리보다 전 어깨를 먼저 해줘요. 이유는 내가 살라고. 왜냐면 전신 관리 한번 뚫었다가 이 독소 내가 다 먹잖아요. 그쵸? 근데 어깨를 뭐 5회든 10회든 풀고 나서 전신 들어가면 독소가 현저히 감소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깨 먼저 풀고 들어가요. 요런 분 보셨어요? 제가 이거 디프테로병이라고 두 분한테 얘기했는데 둘 다 아니래요. 병원을 가보래도 둘 다 안 가더라고요. 딱 이렇게 돼 있는. 이거 왜 일어난 줄 아세요?
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벤치를 많이 써서. 근데 벤치 많이 써서도 답일 수 있어요. 왜냐면 침을 많이 줬다는 거니까. 네. 근데 이분 이렇게 되셔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놓고 싶었는데 이제 본인이 거부하셔서 못 찍었는데 저한테 1년 관리 받으시고 정상되셨어요. 정상되면서 계속 얘기했죠. 이거 없어지잖아요. 요즘 벤치 안 써요? 그거 아니래요. 그럼 왜 좋아져요? 근데 이분이 이쪽에 바깥쪽에 근육이 완전 소실이셨어요. 넷째 손가락이 지나가는 그 길목이랑 소실이셨던 거 밑에 쪽으로. 근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 안쪽에 소실돼서 와요. 50견 이런 분들. 근데 두피트랑병은 이 바깥쪽 근육이 소실돼서 와요. 네. 근데 저희 집에서 이제 1년 관리받아서 여기 근육이 다 생기셨거든요. 근데 이 디프트랑병도 그렇고 파킨슨병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어깨 관련 질환이 있으니까 꼭 관리하실 때 같이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윤활 낭염 이거 많이 보셨죠? 만화에서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 그쵸? 이런 거 진짜 요새 이분 되게 많은데 이유는 딱 하나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디예요? 응? 팔꿈치예요? 팔꿈치예요. 염증이 고름이 들어차서 빨갛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손님들도 이 질환을 윤활 낭염, 관절 낭염을